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6일 금요일이네요. 오늘 이슈하고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국이 급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아침에 한국 시장 개파락은 예상이 되었던 거고요. 어,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당장 일단 급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건 일단 코스피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코스피가 선물 차트 뭐 상으로 봐도 그렇고요. 뭐 당연히 옵션을 봐도 그렇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폭락이 나오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원래 오늘 그 전저점을 붕괴시키기 딱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전저점 250.9인데요. 뭐 솔직히 이미 변동성이 나와버리는 이미 뭐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252인데 250.9까지 해서 뭐 해봐야 1포인트 2포인트밖에 안 되거든요. 솔직히 해서 맘만 먹으면 오늘 언제든 저점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오늘 뭐 현재 아침 9시 20분입니다. 현재 녹화하는 시간이. 그래서 현재 아침 9시 20분 뭐 콜옵션하고 선물하고 이렇게 버티고는 있는데 빠지지 않고 그냥 버티고만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 지수 하방, 지수가 하락해야 수익이 나는 공매도 세력이나 뭐 선물 매도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 날입니다. 자, 근데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 반드시 움직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오늘 움직이지 않고 버틴다면 그렇게 되면 또 좀 얘기가 좀 달라지죠. 이 주식이란 게 다 그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빠져야 될 때 빠지지 않고 올라야 될 때 오르지 않는다면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다면 반등할 거고 올라야 될 자리에서 오르지 못하면 빠질 거다. 그건데 일단은 뭐 어쨌든 오늘 현재 뭐 아침 9시 20분이니까 뭐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그만 빠져줬으면 하는 뭐 그 정도 바램만 가지고 그냥 쳐다볼 뿐이에요. 뭐 오늘 하루 그래서 뭐 장중에 폭락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뭐 한편으로 지금 다행인 거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런 악재가 나왔다 해도 사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미 2018년 1월달 고점을 만들고 나서 현재 1년 7개월, 1년 8개월 가까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며칠 전에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사이드카라는 어마어마한 그 이슈까지 뭐 얻어맞았기 때문에 사이드카 발동됐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은 악재들이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솔직히 좀 없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사실상 그 전 세계 글로벌에서 하락 대장주거든요. 하락 대장주. 가장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호재에 가장 둔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사실 이미 우리 하락 1등 같은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어떤 금융위기가 났을 때를 가정했다라는 벌써 그 정도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떤 추가적인 하락이 그래서 쉽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뭐 어쨌든 근데 오늘 진짜 조심하긴 조심해야 돼요. 일단은 오늘 지금 급락할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꾸역꾸역 좀 개기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개기고 있어. 환율 보시면 일단 솔직히 그죠? 환율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의 대장이기 때문에 환율이 선제적으로 이미 1년 반 가까이 지금 보시면 얼마예요? 1053원부터 해서 이미 1200원 넘게까지 올랐죠. 1년 반 동안. 사실 이런 이슈들이 이미 다 환율에도 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뭐 이틀 전 같은 경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슈가 지금 악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광복절이라 하루 쉬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일단 뭐 환율 꼴랑 1원 상승하고 있는 거 보면 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다행입니다. 아무튼 아침 9시 20분이라 아직 뭐 어떤 강하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은 일단 조심해야 되긴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급락해도 이상하지가 않다. 하여튼 뭐 굉장히 애매해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반등할 거였고 올라올 거였으면은 이미 코스피 지수 상으로 2000이 넘어가 있었어야 된다. 그래야 반등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우리 8월 5일 날이 급락한 날인데 보시면 반등이 이건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월 5일 종가 위로 올라온 적이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뭐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재수 없으면은 아직 그 투매가 안 나온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언제나 뭐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아무튼 뭐 근데 지금 상황으로선 뭐냐면은 이미 선제적으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추가적인 악재, 사실 그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9.11 테러 같은, 마치 그 2001년 9.11 테러 같다. 무슨 얘기냐면 악재가 나와가지고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가, 사실 더 이상 새로운 악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 공매도나 선물 매도 잡는 하락 세력 입장에서도 뭐 추가적으로 급락시키자니 이미 시세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됐고, 그렇다고 이제 반등을 바라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애매한 거예요. 올려먹기는 올려먹어야 되는,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은데 뭐 지수를 상승시켜 먹을 그 재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증시가 현재 뭐 일단은 8월 5일날 급락 이후로 쭉 그냥 뭐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사이드카 나올 정도로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이 좀 올라온 상태긴 하지만은 뭐 여전히 저 반등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반등이 없는 정도의, 뭐 반등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어제 저녁 미국장 뭐 찔끔 올랐죠? 예, 어제 저녁 미국장 찔끔 올랐습니다. 어제 미국장인데요. 어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어제 제가 그 미국장 시작하고 나서 유튜브에다가 그 리플 하나 달아놨습니다. 시초가가 굉장히 불안하다, 미국장. 미국장 시초가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했는데, 뭐 미국장도 제가 봤을 땐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미국장도 어제 폭락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자리입니다만은, 보시다시피 뭐 이미 어느 정도 좀 하락에 대한 시세가 좀 단기적인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하락 시세는 하방 시세는 어느 정도 좀 나온 상태고, 그래서 추가적인 악재가 뭐 더 나오기가 힘들어서 더 하락시키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상승시키기에도 애매하고, 그래서 어제 일단 미국도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뭐 다행히 폭락은 일단 피했습니다. 폭락은 면하고 뭐 일단은 뭐 약간 반등답지도 않은 반등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란지는 솔직히. 뭐 중장기적으로 큰 방향성은 지금 주식 사면은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지만, 문제는 이 폭락이 언제쯤 다 와간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언제쯤 반등할지, 뭐 저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솔직히 좀 불분명한 상황이라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어쨌든 굉장히 깝깝합니다. 중장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뭐 아무런 걱정 없는, 뭐 진짜 너무나 편안한 자리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너무나 뭐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아이 또 참. 아무튼 뭐 나와 있는 뉴스나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시죠. 맞아. 참 생각났네. 그래서 이게 반등을 한다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재료가 뭐 미중무역 분쟁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그 금리와 관련된 불확실성, 그게 이제 시장을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지금 뭐 일본이 어쩌고저쩌고 뭐 하지만 뭐 일본 문제 때문에 빠지는 건 솔직히 요만큼밖에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이 빠지는 건 대부분 미중무역 분쟁하고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금리와 관련된 불확실성, 요거 두 개 때문에 빠지는 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제 반등하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다음 주에 일단 뭔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인가 하나 있어요. 내가 그걸 저장을 해놨던가, 어디다가 내가 저장을 해놓은 것 같은데,
저장 안 해놨네. 하여튼 그 지금 뭐 그나마 어떤 반등을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8월 22일 날하고 8월 24일 요 정도의 무슨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라고 해서요. 그 미국의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 정책 회의하고 하는 회의가 있거든요. 그게 뭐 다행히도 다음 주입니다. 근데 다음 주 말이네. 무려 한 4거래일, 5거래일 이상 남았네요. 그죠? 깝깝하네요. 아무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이라고 그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모여갖고 회의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안 떠 있네. 경제지표 발표만 여기 써 있나 보다. investing.com에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파월 의장이 22일 날 그 잭슨홀 미팅 시작할 때 그 시작할 때 그 뭐 축하 연설이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어떠한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과 관련해서 연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힌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22일 날 22일이 목요일인가 좀 돼요. 그래서 다음 주 22일이 어떠한 좀 그나마 시장 반등에 대한 뭐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고요. 24일 날쯤까지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던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 그 자리에 제가 알기로 중국 중앙은행장도 옵니다. 인민은행장도 오기 때문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이번에 10년물 그 저기 장단기 금리차 역전과 관련된 부분 해결과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서 환율 전쟁과 관련된 부분의 불확실성을 좀 잘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해먹을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게 뭐 그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오늘 16일이죠. 그래서 19, 20, 21, 22 길게는 24일까지 이슈가 없습니다. 또 다시 일주일 동안 좀 가슴 졸이는 한 주를 또 보내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요. 반등에 대한 키워드는 다음 주에 있다. 다음 주에. 근데 사실상 다음 주 말에 있으니까 8월 마지막 주나 돼야 어떤 그죠? 뭐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뉴스는 뭐 별다른 거 없어요. 맨날 뭐 맨날 북한은 미사일 쏘고 그렇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쏘고 홍콩은 뭐 무너질랑 말랑하고 그죠? 전 세계가 하여튼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 코스피는 좀 주의하시고요. 하여튼 오늘 신기합니다. 코스피는 급락하려 그러는데 코스닥 시장은 뭐 일단은 뭐 양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파락 출발이라 어쨌든 양봉 나와도 하락이긴 하락인데 어쨌든 뭐 참 돈이 신기하게 흘러갑니다. 돈의 흐름이 신기하게 흘러가요. 코스피를 팔아치우고 뭐 코스닥 시장으로 돈이 조금 몰리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네요. 하여튼 일단 뭐 오늘 드릴 얘기는 다 드린 것 같고요. 또 뭐 더 전할 소식이 있으면은 중간에 또 방송 또 저기 녹화 한 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시고요. 또 이따가 또 뭐 아니면 뭐 내일이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